애가 아파도 밥을 안 먹어도 엄마는 굿당에 있고 무당말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게 엄마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는 나를 보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 며느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또 그곳입니다. 양재동 끝자락 붉은 천으로 둘러싸인 굿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겠죠. 호기심 하나로 문을 열었던 그곳, 왜 며느리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남겨진 우리 가족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며느리가 무속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가정에 힘이 됩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날 며느리는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양재동에 있는 유명한 점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어머니, 그 무당이 저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제가 결혼 전에 유산했던 것도,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 났던 것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진 건 그날부터였어요. 무당이 그녀의 과거를 정확히 짚어냈다고 했죠.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에 너무 많은 걸 올리니까 미리 조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은 신이 내린 운명을 거부하고 살아왔다.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무당이 며느리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찾아간 곳이었을 텐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며느리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시댁과의 갈등, 아이 키우는 스트레스, 결혼 생활의 어려움, 모든 게 신의 뜻이라고 하니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신이 저를 다른 길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갔던 곳이 점점 며느리의 일상이 되어갔어요. 무당의 말이라면 뭐든 믿기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일이었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무당이 말한 날짜에 병원에 가니 금방 나았다며 기뻐했죠. 우연의 일치였을 텐데 며느리에겐 신의 계시였던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기가 낳은 건 병원 때문이 아니에요. 무당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부터 며느리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어요. 이제 집에서는 항상 무당과 통화하고 있었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시간도, 아이 치과, 진료, 날짜도 모두 전화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든 먼저 물어보고 하라는 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서너 번씩 무당과 통화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깊은 수렁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며느리가 어떻게 일상생활까지 포기하면서 무속에 빠져들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 오늘도 늦어. 애들 좀 봐줘. 새벽 5시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눈이 퀭한 채로. 또 굿당이야? 지금 애들은 출근해야 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며느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매주 한두 번씩 굿당에 다니던 것이 이제는 거의 매일로 늘어났거든요. 도심 외곽에 있는 굿당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데도 말이에요. 어머니는 몰라요. 오늘 꼭 가야 해요. 무당이 오늘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큰 재앙이 온다고 했어요. 재앙. 지금 우리 집이 벌써 재앙 아닌 것 같아? 애들은 누가 학교 보내? 밥은 누가 해?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제가 신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제는 매일 반복되는 아침 풍경이 되어버렸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출근하면서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갔어요. 제 아들은 좋은 아이였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변하면서부터 그도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에서는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아내의 변화에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초등학교 2학년인 손녀 민지가 열이 펄펄 끓었어요. 38.5도.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굿당에서는 전화기를 꺼두니까요. 제가 직접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아파요. 민지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내 엄마는 내가 아픈 것보다 굿당이 더 중요하단다라고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엄마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어. 할머니가 있잖아. 병원비를 내면서 알게 됐어요. 민지의 영어학원비가 2달째 밀려 있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연락했다며 알려주셨죠. 게다가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며느리가 굿당에 모든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부적, 기도, 재물 비용.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죠. 그날 오후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 준호를 데리러 갔어요. 원래는 며느리가 데리러 가야 하는데 굿당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유치원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준호가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집에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엄마는 굿당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미 화가 폭발한 상태였어요. 지선아, 우리 민지 오늘 고열로 병원 갔다 왔어. 너 어디 있었어? 응? 아, 무당이 중요한 의식을 해주셔야 했어. 그게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거였어. 건강? 내가 없는 동안 애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왔는데 무슨 건강이야? 게다가 민지 영어학원비도 2달이나 밀렸더라. 그 돈 다 어디에 쓴 거야? 그건 우리 가족의 애군을 물리치기 위한 거였어. 애군? 지금 우리 집의 불행은 내가 만들고 있어. 애들은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정상이야? 며느리는 그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죠. 당신이 이렇게 불신하니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무당이 그러셨어. 가족 중 누누나가 신의 뜻을 거스르면 더 큰 재앙이 온다고. 그 순간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치밀어 오른 것 같았죠. 하지만 손을 꽉 쥐고 참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민지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아빠 화났어? 엄마, 우리랑 있어줘.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떼어놓으며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는 피곤해. 방에서 혼자 놀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 말을 듣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무당과 또 통화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 잠자리를 제가 챙겼어요. 손녀 민지가 이불 속에서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죠. 할머니, 엄마는 왜 우리랑 안 놀아줘요? 엄마는 우리보다 그 아줌마가 더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지금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가족보다 무당을 더 믿다니. 이건 더 이상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의존과 중독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제가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지선이는 또 굿땅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오늘은 좀 늦을 거예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가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제가 정성스레 차려놓은 밥상은 아무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들은 어젯밤 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지선아, 오늘은 민지 참관 수업 날이잖아. 어제도 얘기했는데. 아, 맞다. 그거요. 며느리의 눈빛에 잠시 망설임이 보였어요. 하지만 순간이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대신 가주실래요? 오늘 무당이 특별한 의식을 하신대요. 제가 꼭 참석해야 한다고.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의식이 그렇게 중요해서 내 딸 참관 수업보다 더 중요하냐? 애들은 엄마가 필요해. 내가 이러고도 엄마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60년을 살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이걸 안 하면 우리 가족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민지랑 준호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선아, 지금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이 안 좋은 일 아니니? 애들은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건 다 신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겨내야 해요. 그 말을 던지고 며느리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그저 점집에 몇 번 다니더니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예전에 그 상냥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며느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민지의 참관 수업에 제가 대신 갔어요.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작품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아빠가 와서 자랑스럽게 박수를 쳐주는데 우리 민지만 할머니가 와 있으니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할머니 민지는 그림 실력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집에서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담임 선생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미쳐서 굿땅에만 다니고 있다고요? 그저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라고 얼버무렸죠. 참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아들이 와 있었어요. 평일 낮인데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모습이 이상했죠. 성민아, 회사는? 엄마, 나 휴가 냈어요.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아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옷가지들이 대충 쑤셔 넣어져 있었어요. 지선이랑 얘기 좀 하고 애들이랑 잠시 떨어져 있으려고요. 엄마, 내가 없는 동안 애들 좀 부탁해요. 성민아,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지선이는 아픈 거야.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엄마, 내가 1년 넘게 노력했어요. 병원에도 데려가려 했고 상담도 받아보자고 했는데 지선이는 모든 걸 거부했어요. 이제는 대화도 안 돼요. 오로지 무당 말만 듣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엄마.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혼이라니. 물론 저도 며느리의 행동에 화가 나고 실망했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성민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선이도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잖아. 엄마도 알잖아요. 지금 지선이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생활비도 다 구세 쓰고 아이들도 방치하고 이미 가정은 무너졌어요. 아들은 짐을 들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거예요. 애들한테는 출장 갔다고 해주세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독박 육아를 하게 된 저는 두려웠어요. 70이 코앞인 나이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돌봐야 한다니.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녁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며느리의 눈은 멍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어머니, 애들 아빠 어디 갔어요? 내 남편, 내가 그걸 궁금해하다니 신기하네. 평소라면 참았을 말인데 그날은 제 입에서 비수 같은 말이 튀어나왔어요. 뭐라고요? 내 남편은 더는 못 참겠다고 나갔어. 이혼 얘기까지 했어. 이제 만족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난 것 같았죠. 이혼이요? 안 돼요. 무당이 말씀하시길 가족이 흩어지면 더 큰 재앙이 온다고. 그 말에 제 화가 폭발했어요. 지선아, 정신 좀 차려. 재앙! 지금 우리 집의 재앙은 내가 만들고 있어. 남편은 나가고, 애들은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이 나이에 손주들 키우고, 이게 재앙 아니면 뭐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무당한테 전화해야 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순간 제 손이 날아가 며느리의 핸드폰을 쳐냈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죠. 이제 그만. 내 남편, 내 아이들이 너한테 절실히 필요할 때 내가 의지한 건 무당이었어. 이제는 그만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무표정하던 며느리가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보니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지선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신 차리고 내 가정을 지켜.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해. 그 말에 며느리는 한동안 흐느끼기만 했어요. 뭔가 깨달은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자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민지와 준호 사이에 누워 두 아이를 안고 잠든 모습이 예전의 며느리를 떠올리게 했어요. 혹시 이게 변화의 시작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며느리는 없었어요. 아이들만 남겨둔 채 또 어디론가 사라진 거였죠. 새벽 4시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깨웠죠? 지선이 소식 있어요. 아니, 어제도 안 들어왔어. 며칠째야. 너는 괜찮니? 저야 뭐. 근데 애들은요? 잘 지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제 아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 아픔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죠. 애들은 잘 지내. 걱정 마. 할머니가 있잖아.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들은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고 준호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거였죠. 하지만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힘들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곧 아이들을 깨워 아침 준비를 해야 했죠. 70세의 몸으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챙기는 건 쉽지 않았어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체력은 떨어지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손주들이 의지할 곳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은 엄마 올까요? 아침 식사를 하며 민지가 물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이었죠. 아이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 눈빛에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모르겠네.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나 봐. 민지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더는 질문하지 않았죠. 7살짜리 아이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민지는 학교 앞에서 내려줬어요. 등하교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군요. 하지만 제 몸이 두 군데를 다 다닐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하는데 문득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이 시간쯤이면 며느리는 어디에 있을까?
굿땅 아니면 또 다른 무속인을 찾아 헤매고 있을까? 이젠 몇 군데를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한 군데에 100만 원씩 써도 모자라 이제는 여러 무당을 찾아다닌다고 들었으니까요. 청소를 하다가 며느리의 방을 지나치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들어가 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옮겼어요. 방 안은 예상과 달리 깔끔했어요. 하지만 곳곳에 무속 관련 물건들이 있었죠. 붉은 천으로 감싼 인형, 부적들, 향이 타담한 자국들. 옷장을 열었더니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 위에 빨간 실로 뭔가 묶여 있었고 주변에는 알 수 없는 부적이 붙어 있었죠.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미신과 집착이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제 며느리가 한때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며느리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죠. 선생님 말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요 라고 소리치며 울었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민지 할머니 맞으세요? 사실은 상담 선생님과 면담을 좀 하셨으면 해요. 전화를 받은 학교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민지가 최근에 그림 일기에 계속 집에 귀신이 와서 엄마를 데려갔어요 라고 쓰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의 어린 마음에는 엄마의 부재가 귀신이 데려갔다는 공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선이가 굿당에서 무당을 통해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했을 텐데 정작 자기 딸의 마음 속에는 귀신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던 거죠. 학교에 가서 상담 선생님을 만났어요. 민지의 그림 일기를 보여주셨는데 검은색으로 가득 채워진 종이에 붉은색 형체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엄마를 돌려주세요라는 글씨가. 할머니, 민지는 지금 심각한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어요.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시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지선이의 망가진 모습이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민지를 위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사실은 며느리가 요즘 무속에 깊이 빠져서 집을 거의 비워요. 남편도 이혼을 생각하고 나간 상태고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렇군요. 아이들은 부모의 안정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특히 민지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부재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민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민지에게 심리 상담이 필요해 보여요. 학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머니께서도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들은 이미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고 저는 그걸 충분히 보살피지 못하고 있었죠. 나이 든 몸으로 두 아이를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어요. 며느리였죠. 4일 만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죠.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선아, 어디 있었어? 애들이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알아?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빛이 공허했어요. 어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무당이 제가 돈을 더 내야 신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굿당에 있던 다른 신도가 알려줬어요. 그 무당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고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신내림 같은 건 다 연기였대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그곳에 쏟아부었을까요? 근데 저는 믿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걸 걸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 가족을 다 망가뜨려 놓고? 지선아,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건 다행이야.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특히 민지는. 민지 얘기를 하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교 도우미 선생님이 민지를 데려온 거였죠. 엄마, 민지가 며느리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지선이도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민지, 엄마가 미안해.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어요. 하지만 민지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이 무너져 내렸죠. 엄마, 이제 계속 집에 있을 거지? 다시 귀신한테 안 가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를 안고 흐느낄 뿐이었죠. 민지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린 걸까? 아빠, 언제 돌아와요?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갑자기 물었어요. 지선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봤죠. 그러다 곧 고개를 떨구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 3일째, 지선이는 아직 아들과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아빠는 일이 많았어. 제가 얼버무리며 말했지만 민지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아빠가 엄마 때문에 집에 안 오는 거잖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부모님이 싸우면 아이들이 슬프대.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지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저도 말문이 막혔죠. 민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며느리가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로 충분하지 않았죠. 아이들은 사과보다 변화를 원했으니까요. 엄마, 이제 진짜 안 가요? 그 귀신 집에?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 안 가.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너희랑 계속 있을게. 민지와 준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확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 약속을.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이들 등교를 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죠. 아이들 머리를 빗겨주고 가방을 챙겨주는 모습이 예전의 며느리를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민지 상담 선생님 만나러 학교에 갈게요. 며느리의 말에 놀랐어요. 학교에서 민지의 상담 일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아마도 아이에게 물어봤나 봐요. 그래, 잘 생각했어. 민지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사랑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집에 혼자 남으니 오히려 불안했어요. 정말 학교에 갈까? 또 굿당으로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의심을 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언제까지 며느리를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민지의 얼굴이 환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오늘 엄마가 선생님이랑 얘기했어요.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민지가 자랑하듯 말했어요.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웃었죠. 어떻게 됐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선생님이 제가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대요. 강박장애와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자신의 불안을 외부에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무너질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엄마였죠, 어머니? 그 순간 지선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도
아들도 며느리의 변화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으니까요. 그 점을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지. 그 안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선아, 내가 나쁜 엄마가 아니야. 다만 도움이 필요한 거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그동안의 공허한 눈빛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며느리가 직접 저녁을 준비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아이들은 엄마가 차려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연신 칭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정말 변할 수 있을지도.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어머니, 애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연락이 왔나요? 최근엔 연락 없었어. 아마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가 봐. 며느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성민이가 널 사랑했던 만큼,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기회는 있을 거야. 하지만 지선아, 진짜 변해야 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정신 차리려고요.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우리 가족을 다시 찾고 싶어요. 그 말에 믿음이 갔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으니까요. 혼란스럽고 공허한 눈빛이 아닌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며느리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아이들은 제가 돌봤고요. 오후에 돌아온 지선이는 작은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강박장애와 불안장애가 있대요.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불안한 마음을 무속으로 도피했대요. 내 삶의 통제권을 잃는 것 같은 불안감을 무당에게 의지해서 해소하려 했다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며느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매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민지의 표정도 밝아졌고 준호도 활발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선아, 성민이한테 연락해봐. 이제는 무서워요. 어머니, 제가 너무 심하게 했는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잖아.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리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곧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죠. 지금 어떻게 지내?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병원에 다니고 있어. 약도 먹고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애들은 잘 지내. 너무 보고 싶어 해.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천천히 말했죠. 주말에 잠깐 갈게. 애들 보러.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희망의 빛이었죠. 그 주말 아들이 정말로 집에 왔어요. 아이들은 너무 기뻐서 아빠에게 달려들었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뒤에 서 있었어요. 아직은 서로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내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오랜만의 광경이었죠. 식사 후 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지선이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긴 어렵지.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진심으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내딛었으니까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있어도 흉터가 남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선이의 회복,
아들의 용서, 아이들의 웃음,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해가 밝았어요. 오늘은 아들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죠. 완전히 돌아오겠다고 결정하기까지 한 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동안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왔었고, 며느리와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 애들 아빠가 돌아와요. 걱정돼요. 며느리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순간이 찾아오곤 했죠. 괜찮아. 성민이도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까 돌아오는 거야. 제가 남편에게 너무 상처를 줬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젠 진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지선이가 됐어요. 예전의 무표정하고 공허한 눈빛은 사라졌어요. 지선아, 용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야. 성민이도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는 거야. 하지만 잊지 마.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며느리는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도 꼼꼼히 했죠. 주 2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도 빼먹지 않고 먹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무당이나 굿당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준호가 들어오며 물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죠.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너무 신이 나 있었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민지도 들어왔어요.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더 이상 현관만 쳐다보지 않았죠. 엄마가 늘 집에 있으니까요. 민지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상담 선생님 말로는 민지의 그림에서 검은색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어요. 치유의 신호였죠. 엄마, 아빠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요. 민지가 제안했어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까? 부엌에서 지선이와 아이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아들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짐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빠다. 아빠 왔어. 준호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현관으로 달려갔고 지선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따라갔어요. 저도 일어나 따라갔죠.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민지와 준호가 아빠에게 안겼죠. 아빠, 이제 계속 집에 있을 거지? 응. 이제 계속 있을 거야. 아들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어? 응, 많이 좋아졌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따뜻한 포옹이나 감동적인 장면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였죠. 모든 게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엄마, 갈비찜 만들고 있어요? 아빠 좋아하는 거.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들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죠.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그렇게 네 식구가 부엌에 모였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아이들 덕분에 대화가 이어졌죠.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치료는 어때? 많이 도움이 돼요. 선생님이 제가 그동안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줬어요. 왜 그랬던 거야? 아들의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불안했어요. 내 삶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무당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의지하게 됐죠. 그게 점점 심해져서. 아들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불안장애와 강박장애가 있대요. 약을 먹으니까 생각이 많이 맑아졌어요. 예전에는 머릿속이 항상 혼란스러웠는데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두 사람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직 어색함은 있었지만 전날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죠. 어머니, 저희끼리 살 집을 알아보려고 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당연한 결정이었죠. 모든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 잘 생각했어. 새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가 계속 와서 지내주실 거죠? 아직 저 혼자서는? 물론이지. 할머니가 손주들 안 볼 수 있겠니? 그렇게 한 달 후 아들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아이들을 봐주어 갔어요. 며느리는 계속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아들도 점차 며느리를 믿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그 나이에 손주들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할수록 죄송해요. 괜찮아, 지선아. 이제 잘 지내고 있잖아.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가족을 완전히 잃었을 거예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도 녹았죠. 지선아, 가족은 서로 도움으로써 강해지는 거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직한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았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약을 먹고 상담을 받지만 일상생활에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은 다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고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가끔 친구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우리 집은 큰 폭풍을 겪었지만 지금은 더 단단해졌어 라고요.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지만 저는 알아요. 가족의 상처와 회복이 얼마나 강한 유대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치유와 회복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가정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